안녕하세요. 컵자이입니다. 흔히들 라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라오스라는 나라의 재방문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라오스라는 나라의 재방문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어떤 점을 꼽으실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라오스라는 나라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단점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딱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라오스 사람들이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라오스에 여행 오셔서 오토바이를 렌트할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부터 채우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 제가 그런 말을 강조했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바로 제가 그러한 일과 관련해서 상당히 난처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라오스에 방문했을 때 일인데요. 저는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가든 일단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여행 일정을 소화해 왔던지라 그때 라오스에 와서도 당연히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지금의 여행자 거리 주변을 탐색하고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BNTN 시내의 특히 여행자 거리 주변 도로는 일방 통행 도로가 많았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구글 지도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서 무대뽀로 그냥 길을 외우면서 다녀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방문한 도시의 대략적인 방향감과 지리감을 익히느라 여행자 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 일방 통행 도로를 잘못 진입해서 공안에 단속될까봐 화들짝 놀래서 얼른 다시 도망 나온 적도 있었고, 아무튼 처음 방문한 낯선 도시의 한복판 떼약볕 아래서 극도의 긴장과 당황을 반복하면서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한참을 여행자 거리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 대충 길을 다 외운다고 외웠고, 다음 일정으로 빠뚜사이 독립문을 가보려고 빠뚜사이가 보이는 란쌍대로로 진입해서 가던 중에 마침 신호에 걸려서 오토바이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신호가 파란색 등으로 바뀌고 출발을 하려는데 거짓말처럼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아무리 시동을 걸어보아도 그 이후로는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토바이를 인도 쪽으로 주차를 해놓고 왜 안 걸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프싸 그때서야 제가 오토바이를 렌트하고 나서 기름을 안 넣은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런 병딱 같은 혼자 한없이 자책과 책망을 하면서 일단 주변에 주유소가 있는지 골목 안쪽까지 샅샅이 뒤져봐도 주유소 비슷한 건물도 안 보였고 큰 길을 건너가면서까지 찾아보았는데도 도저히 주유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구글 지도 서비스가 있었다면 아니면 지금 정도의 라오스 언어를 제가 그 당시에 구사할 수 있었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겠지만 정말 그때 당시 스스로를 엄청 책망하면서 적잖이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1시간 이상 떼약볕 아래서 주유소를 찾아 헤매다가 도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나가는 라오스 사람에게 무작정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래서 신호에 걸려서 대기하고 있는 오토바이 무리가 있는 쪽으로 가서 무턱대고 헬프미를 외쳤습니다. 어차피 저의 영어 실력도 짧았고 라오스 일반인들도 아예 영어로는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지라 바디랭귀지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호 대기 중인 젊은 라오스 청년의 손목을 붙잡고 헬프미 하면서 제 오토바이가 서 있는 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일단 데리고 왔는데요. 진짜 문제는 데리고 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오토바이 기름이 없으니까 당신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다가 내 오토바이에 넣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영어가 짧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가솔린이라는 소리가 나왔고 그 소리를 그 친구가 다행히 알아들으면서 내 오토바이가 지금 가솔린이 없는 상태이니까 도와달라까지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디랭귀지로 손짓 발짓을 하면서 가서 기름을 사다 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했더니 그 친구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로 간에 명확한 대화로 소통을 한 게 아니라서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있었고 혹시 그 친구가 오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기다리기를 최소한 20분은 넘게 지났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쪽에서 2리터짜리 생수통에
빨간색 액체를 담아서 오는 그 청년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구세주나 다름없어 보였고 저는 그 청년에게 연신 땡큐, 땡큐를 외쳐댔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저를 도와주었고 시동이 잘 걸리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그 자리를 떠나갔고 저도 그 자리를 떠나오면서 그 친구의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그리고 좀 더 많이 살해를 할 걸, 이런저런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라오스 사람들이 순수하고 착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15년 전의 기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저희 단촐한 경험으로 라오스 사람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개인 입장에서는 이 한 번의 기억은 라오스 사람들에 대한 좋은 선입견을 갖기에 충분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마다 좋은 기억이 있었던 사람은 좋은 선입견을 가질 것이고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나쁜 선입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굳이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라오스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라오스 사람들은 제 이전의 영상들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불교 행사 축제날 가족들의 여행 시간에 기꺼이 들어와서 같이 놀자고 하고 낮에 한번 본 외국인일 뿐인데 자기들 맥주 마시는데 지나간다고 들어와서 같이 술 한잔하고 가라고 하고 마을의 결혼식 피로연에 기꺼이 초대해서 술과 밥을 권하고 아침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밥을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고 권해주는 참으로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며 라오스 사람들이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느리고 답답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관계 중심의 따뜻함과 삶에 대한 관조 그리고 상부상조의 나눔과 협동의 미학이 담겨져 있는 참 매력적인 민족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또한 산업화 이전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미덕이었음을 생각할 때 바야흐로 지금은 스피드화되고 초경쟁적 사회가 되어버린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는 다소 느끼기 어려운 사람 사는 맛 그 자체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라오스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은 어떠하신가요? 오늘은 이러한 소소한 질문을 드리며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